네, 1963년생 64세 계묘년 토끼띠 여러분, 명리학연구소 원장 복사골 천명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띠를 두고 너무 무겁게만 말해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삼재다, 고비다, 조심해라. 그 말들에 마음이 짓눌려 오셨을 여러분 생각을 하니 가벼이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 5년 여러분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잘 말해주지 않던 64세 계묘생만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더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서두르진 않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오셔야 그 의미가 온전히 가슴에 닿을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에 품은 소원이나 풀고 싶은 응어리가 있으시면 댓글로 가만히 적어두세요. 제가 그 한 줄 한 줄을 모아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생년월일과 함께 응어리진 마음이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마음 다해 기도와 함께 살펴보고 사주풀이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가만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숨겨진 비밀의 첫자락을 함께 들춰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 밤이 부쩍 잦지 않으셨나요? 누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자려고 누우면 그 말이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런 밤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일인데 올해 들어 유독 마음의 살갗이 얇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계묘생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 마음이 약해진 탓이라고만 보면 절반만 하신 거예요. 여기엔 명리학에서 말하는 분명한 이치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살펴오던 태세 12신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하늘의 별 기운이 사람의 나이를 따라 한 자리씩 옮겨 다닌다고 보는 오래된 셈법입니다. 그런데 64세의 계묘생이 지금 머무는 자리가 바로 태흠성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태흠, 곧 달의 기운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남의 빛을 받아 차고 기우는 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면 마음이 자꾸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남의 말, 남의 시선, 남의 표정에 내 기분이 출렁이는 거예요. 보름달처럼 환했다가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금음달처럼 캄캄해지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머무는 기운의 자리가 그런 결을 가졌을 뿐이에요. 이걸 아셔야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시기가 그런 거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오래 상담을 해오며 느낀 건데요. 이 태흠의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슬픔 자체가 아니에요. 슬픔을 혼자 끌어안고 그게 다 내 탓이라며 자기를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달이 기우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호흡인데 사람들은 금음만 오면 자기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얼마 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도 63년생, 꼭 여러분 또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요즘 자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을 못 숨겨서 분위기를 자꾸 가라앉힌다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은 슬픈 게 아니라 외로우셨던 거였어요. 평생 남들 챙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태음의 기운은 그렇게 그동안 미뤄둔 내 안의 그늘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무섭게 들리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걸 다르게 봅니다. 보통은 이 태음 자리를 두고 우울하다, 위축된다, 그렇게 어둡게만 풀이해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건 좀 다릅니다. 달이 기운다는 건 비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가득 찼던 것이 비워져야 다시 채울 자리가 생기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헛헛하고 자꾸 눈물이 핑 도는 그 상태는요, 사실은
평생 꾹꾹 눌러온 감정의 창고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4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그동안 못 울었던 울음과 못 풀었던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 저는 이걸 마음의 봄맞이 대청소라고 불러요. 지저분해 보이는 그 과정이 끝나야 깨끗하고 환한 방이 남거든요. 그러니 올해 마음이 자주 흔들리셨다면 그걸 고장이라 여기지 마세요. 오래된 집을 손보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태음의 기운이 강할 땐 마음을 글자로 꺼내놓는 게 약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오늘 마음이 가장 출렁했던 순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저 적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뱅뱅 돌던 감정이 글자로 나오는 순간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요. 이건 점쟁이의 신통한 비법이 아니라 옛사람들도 알았던 마음 다스리는 이치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게 터주면 맑아지는 것과 같아요. 일주일만 해보시고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자리를 지나는 다른 분께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결을 짚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문제예요. 태음의 자리에 들면 마음만 출렁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도 잔물결입니다.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듯이 이 기운은 인연을 끌어당겼다 밀어냈다 하거든요. 올해 계묘생 여러분 곁에서 사람이 들고 나는 일이 유난히 많을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뜻밖의 서먹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동안 멀어졌던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께 유독 달콤하게 구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음의 기운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외로운 사람은 따뜻한 말에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 빈틈을 노리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어요. 입에 꿀을 바른 듯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손을 뻗는 사람. 계묘생은 본디 정이 깊고 마음이 너른 분들이라 이런 손길에 약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내어주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평생 곧게 살아온 분이 말년에 와서 달콤한 말 한마디에 마음과 재물을 함께 내어주고 무너지는 모습. 혹시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이상하게 요즘 부쩍 살갑게 구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는지가 아니라 내게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진짜 약일 수 있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이 사람 사이에도 그대로 들어맞아요. 제가 보아온 계묘생 중에 말년을 잘 갈무리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곁에 쓴소리해주는 사람을 한 명쯤은 꼭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사람을 가늠하는 저울을 새로 다셔야 합니다. 달콤함의 무게가 아니라 진심의 무게로요. 실생활에선 이렇게 해보세요. 올해는 새로운 사람과 돈이 얽히는 약속은 무조건 한 박자 늦추시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 와도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시고 사흘만 묵혀두세요. 사흘 뒤에도 여전히 좋게 느껴진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태음의 기운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결이 있어서 이 시기엔 멈춤이 곧 지킴이에요. 서두르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올해의 절반은 안전하게 건너십니다. 여기까지가 마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 더 큰 그림의 입구에 불과해요. 태음의 자리가 마음을 흔드는 데에는
그보다 깊은 까닭이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 재물의 흐름과 맞닿아 있거든요. 왜 하필 올해 계묘생의 주머니 사정에 묘한 바람이 부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왜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는지, 이어서 그 두 번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마음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주머니 사정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태음의 기운 기억하시죠? 달처럼 차고 기우는 그 결이 올해 계묘생의 돈 흐름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통장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2026년은 병 5년 말의 해입니다. 이 말의 해가 계묘생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토끼 기운에 특별한 신호 하나를 켭니다. 명리에서 12신살이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올해 묘, 곧 토끼의 자리에 들어서는 신살이 바로 연살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도화살이라고도 부릅니다. 도화라고 하면 흔히들 남녀의 정이나 바람기로만 아시는데 그건 좁게 보신 거예요. 도화의 본디 뜻은 따로 있습니다. 복숭아꽃, 꽃화. 사람들의 눈길이 활짝 핀 꽃에 모이듯 주목을 받게 되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좋든 싫든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왜 재물과 이어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주목을 받는다는 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뜻인 동시에 시선에 화살을 맞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도화의 기운이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이게 올해 계묘생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능력이나 손재주가 뜻밖의 자리에서 빛을 보기도 하고요. 오래전에 뿌려둔 인연이 결실로 돌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목받는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탐나는 먹잇감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보통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 도화의 해에 그저 사람 조심, 돈 조심만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도화의 해는 평생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무대거든요. 특히 계묘생 중에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기 몫은 챙기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올해의 주목은요, 처음으로 세상이 당신을 알아봐주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움츠러들 게 아니라 어떤 무대에 설지를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역시 계묘생, 평생 작은 식당을 묵묵히 꾸려오신 분이었어요.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저 성실하기만 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 한 분이 그 집 음식을 여기저기 입소문 내기 시작했대요. 순식간에 사람이 몰리고 동업하자는 제안이 줄을 이었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 물으시더군요.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느냐고. 제가 뭐라 했을까요? 무대에 오르되 무대를 빌려주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건 봤대. 가게의 지분을 남에게 떼어주는 동업은 미루시라고요. 도화의 해에 들어오는 제안 중엔 여러분의 빛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는 손길이 섞여 있거든요. 밝은 빛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는 법이에요. 혹시 지금 올해 들어 부쩍 누군가 좋은 제안을 들고 다가온 분 계신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가만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빛나는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여기서 계묘생의 타고난 기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묘의 계라는 글자는요, 차가운 이슬이나 작은 샘물에 비유되는 기운입니다. 얼핏 보면 약하고 여려 보여요.
큰 강물이나 바다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작은 물의 숨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되는 끈질긴 생존력이에요. 샘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고 다시 솟아오릅니다.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기어이 길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개수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가장 또렷해집니다. 한 번 잃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여러분 안에 본래부터 깃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설령 올해 재물에 한 번 출렁임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다시 솟아오를 사람이라는 걸요. 그러니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올해 계묘생이 가장 경계하셔야 할 건 단 하나로 보입니다. 새로운 큰 돈에 손을 대는 일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좋은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 원금이 보장된다는 솔깃한 권유, 이런 게 올해 유독 여러분 귀에 자주 들려올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으니 그런 제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도화의 빛을 보고 나방이 보이든 말이죠. 오래된 명리책에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주목받는 해에는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이라고요. 저는 여기에 제 해석을 하나 덧붙입니다. 올해는 새 우물을 파려들지 마시고 가진 우물의 물을 맑게 관리하는 해라고요.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금전거래, 이 세 가지는 올 한 해 가능하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는 일, 이건 정말이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해요. 도화의 해에 나간 돈은 강물에 흘려보낸 종이배처럼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하룻밤을 재우세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거나 송금하지 마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쓴소리 해주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게 올해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조급함을 한 박자 늦추는 그 여유가 평생 일군 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올해는 작은 씨앗에 마음을 두세요. 큰 한 방을 노리기보다 매달 조금씩 쌓이는 잔잔한 흐름이 여러분께 복이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 손에 익은 일, 검증된 자리, 화려하진 않아도 이런 것들이 올해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은 올해 큰 강을 새로 트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우물을 깊이 파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혹시 올해 돈 문제로 마음 졸이고 계셨던 분이라면 댓글로 그 무게를 살짝 내려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마음까지 함께 헤아려 기도에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짚고 사람을 가리고 재물을 지키는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의 기둥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앞에 모든 이야기가 다 소용없어지는 바로 그 기둥,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숨겨진 비밀, 64세 계묘생만의 말년 이야기가 거기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마지막 자락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밑바닥의 기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몸, 건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을 가리고 재물을 지킨다 한들요. 정작 그것을 누릴 몸이 성치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이 건강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태음의 기운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달의 기운이 마음을 출렁이게 한다고 했죠. 그 출렁임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몸으로 내려옵니다.
명리에서 보면 마음과 몸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거든요. 요즘 들어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새벽에 까닭 없이 눈이 떠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태음의 기운이 몸으로 내려앉은 신호입니다. 달이 밤을 다스리는 별이라 그래요. 이 기운이 강해지면 밤의 휴식, 곧 잠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엔 명리학의 깊은 이치가 하나 숨어 있어요. 계묘생의 묘라는 글자는요, 봄의 한가운데를 상징합니다. 봄에 막 돋아나는 새싹, 여린 나뭇가지의 기운이에요. 이걸 명리에서는 을목이라 부릅니다. 부드럽지만 끈질긴,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지요. 그런데 이 봄나무의 기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메마름입니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이 마르면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 잎부터 시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묘생 여러분께 올해 건강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물입니다. 몸 안의 물기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과 맞아떨어지는 이치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봄나무 기운을 타고난 분들에게 이건 위험한 습관입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자주 넘기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올해 여러분의 기력의 저수지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역시 계묘생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쩍 기운이 없다며 찾아오셨어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온몸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느냐고. 이분이 머쓱하게 웃으시며 거의 안 마신다고 하시더군요. 커피랑 믹스 음료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달만 물을 챙겨 드셔보시라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빛부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신통한 처방이겠어요. 그저 마른 나무에 물을 준 것뿐입니다. 보통은 건강이 안 좋으면 약부터 찾고 병원부터 가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프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셔야 해요. 다만 제가 오래 보아온 바로는요, 계묘생의 몸은 약보다 먼저 일상의 결을 바로잡는 데서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잠과 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건강의 청신호이자 적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을 시기별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올 한 해가 계묘생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요. 2026년 병 5년은 한여름의 불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봄나무인 여러분에게 여름은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물이 빠르게 마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앞쪽,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동안은 마음과 몸이 가장 분주합니다. 사람도 많이 들고 나고 일도 몰리고 그만큼 진이 빠지기 쉬워요. 이 시기엔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다 한여름 무더위에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 한번 크게 숨을 고르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올해의 고비이자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잘 쉬어가신 분은 가을로 접어들며 기운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뒤쪽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는 길목에서요, 여러분의 운기가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달이 금음을 지나 다시 차오르듯 흔들리던 마음이 가라앉고 자리를 찾아가요. 이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64세 계묘생만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한 해를 잘 건뎌낸 분에게 찾아오는 말년의 복, 그게 무엇이냐고요? 제가 오래 상담을 해오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계묘생은 말년이 외롭지 않은 띠라는 겁니다. 왜냐? 이분들은 평생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베풀며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넘어진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고 어려운 일을 보면 손부터 내미는 분들. 그게 손해처럼 보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씨앗을 뿌려온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려두면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계절이 돌고 돌아 때가 되면 뿌린 자리마다 싹이 올라오지요. 여러분의 말년이 꼭 그렇습니다. 젊은 날 무심히 베푼 정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 되돌아옵니다. 잊고 지내던 누군가가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려 다가오고요. 혼자라고 느꼈던 자리에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수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랜 세월 빗물 한 방울, 시냇물 한 줄기를 받아 모은 저수지는요,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메마른 땅을 적셔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정이 말년에 저수지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올해의 흔들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한 해는 그 저수지의 물을 맑게 가다듬는 시간일 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잘 건너기 위한 실천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전 마음 한 줄을 적는 것. 둘째, 따뜻한 물을 시간 맞춰 챙겨 마시는 것. 셋째, 큰 돈이 오가는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하룻밤을 재우는 것. 넷째, 달콤한 말 대신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영리의 오래된 가르침 중에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가장 강한 약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값비싼 부적이나 물건을 찾기 전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만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지금이 내 시간이다. 이 한마디가 흔들리는 마음에 단단한 뿌리를 내려줍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정직한 응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 마음먹으셨다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가만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분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제가 잊지 않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 사람과 재물, 그리고 말년의 복까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63년생 64세 개묘년 토끼띠 여러분, 올해가 흔들리는 한 해처럼 보여도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차오르기 위한 비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달은 기울어도 반드시 다시 둥그러지고 마른 봄나무도 물 한 모금에 새 잎을 틔웁니다. 여러분은 평생 정을 뿌려온 분들이라 말년의 저수지가 결코 마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미처 다 풀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만 해당하는 흐름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열어둔 1:1 상담길로 편히 찾아오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불씨를 함께 지켜주세요. 다음에 또 더 환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복사골 천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